반갑습니다. 마이크 올려달라고 해서 최대한 크게 올렸습니다. 이젠 잘 들리겠지. 자, 여기서도 안 들리면은 저는 이제 증폭을 쓸 겁니다. 아직까지 카드는 남아 있어요. 제가 왜 그 마이크를 좀 최소한으로 줄이냐면은 잡음이 자꾸 들리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일단은 소리가 작다는 의견이 많고 저도 좀 들어보니까 좀 작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의견 피드백 주시면은 소리 계속 키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9일 목요일에 좀 특징적인 움직임은 아니 수젠텍이 안 가고 왜 프리시전이 가냐. 그죠? 수젠텍 쏠 자리였는데 자, 하지만 진단키트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고. 자, 그럼 왜 가야 될 자리 안 갈까요? 수급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막 몇 조씩 거래대금 터지고 이러는데 다른 데 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한번 쏘고 진정하면은 우리가 갈게. 특히 시장이 조정이거나 좀 투심이 좀 꺾였을 때 좀 시총이 작은 테마군들이 움직이겠죠. 대표적으로 뭐 진단 키트가 되겠고, 제가 그 며칠 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시장 난이도가 좀 올라가 있음을 느끼고 있을 거고, 아무거나 막 매매했다가는 큰일 나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 집중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원전. 제가 대북 시장이 안 좋아질 때 대북 원전을 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원전들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제가 노리고 있는 원전 해체. 정확히는 원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이 수많은 그 핵 폐기물,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급해요. 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방패장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물 밖에 꺼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습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원전을 지으면은 보통 우리가 물로 이제 에너지 그 터빈을 돌리고 또 물로 그 냉각수라 해서 그 열을 식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바다 쪽에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SMR의 특징이 뭡니까? 물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하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SMR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 핵물질 다 쓰고 핵분열 다 하고 난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시장이 열립니다. 엄청난 시장. 웬만한 특히 원전을 1900 거의 1900 중반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나라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방패장은 핀란드 한 개밖에 없어요. 돈 주고 핀란드에 그 핵 폐기물을 수출해 고준위 핵 폐기물이겠죠. 제가 말하는 저준위 이런 건 아닙니다. 저준위란 뭐죠? 뭐 방호복, 핵물질이 좀 묻은 방호복, 뭐 그다음에 뭐 기자재, 뭐 밸브, 조그마한 것들. 그런데 고준위는 뭐냐? 말 그대로 핵 폐기물, 연료봉, 핵물질 그런 것들이거든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보관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땅 파서 만든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는 다 찼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향후 2, 3년, 5년 안에는 그 꽉 차서 밖에 내놔야 돼요. 미쳤어? 그 핵물질을 원전 밖으로 내놓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왜 제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지 그 말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SMR은 물로 터빈을 돌린 게 아니고 또 물로 냉각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다. 물이 붕산을 가득 넣은 물로 냉각수죠. 그걸로 그 흔히 말 납과 같이 방사선의 방출을 막고 있는 게 아니다. 건식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확히는 방패장을 만드는 뭐 건설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요. 누구 어디다 지을 건데? 하다못해 좀 더 생각을 확장시켜서 남북 경협의 일종으로 핵물질을 뭐 개마고원에 매립한다. 어차피 사람 안 사니까. 뭐 그런 현실적인 방안 그것도 현실적이려나 모르겠다. 북한에 돈 주면서 명목은 좋죠. 그냥 퍼주진 않으니까 방패장을 건설해주고 개마고원에 안 그래도 걔네들도 뭐 있을 겁니다. 고준위 방패장입니다. 뭐 저준위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돼. 하는 고준위는 영원히 봉인해야 됩니다. 영원. 100년이 아니라 영원. 핀란드가 딱 그래요. 핀란드 맞을 겁니다. 영원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죠. 그래서 뭐 바다에 뭐 매립하면 안 되니 말도 안 되죠. 바다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공분을 일으키겠죠. 후쿠시마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원전보다는 습식 보관이 아닌 건식 보관을 하는 SMR이 수요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 말해줬다 진짜. 다 말해줬다 진짜. 그래서 지금 뭐 해체로 오르비텍 뭐 오르고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실제 더 큰 시장은 건식 보관을 하는 여기까지. 이게 엄청난 시장입니다. 현실적이고 대체 불가능하고 중국도 못 따라오는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산업에 있어서 해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해자가 뭐냐면은 우리 성 있죠. 성 밑에 물을 담아두면서 이제 적군이 물을 건너기 헤엄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거의 건너기 불가능한 그거를 흔히 말 격차라 하죠. 격차. 쉽게 말해서 격차. 기술적 격차가 있는 분야고 아무나 진입을 못합니다. 거기에 방사선입니다. 피폭되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핵폭탄이 떠리밤 이런 것들이 터진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각 나라에 그래 중국이 뭐 싸게 만든다 칩시다. 제일 견제되는 게 중국이죠. 싸게. 하지만 엄격한 파괴 하다못해 그냥 그 비행기가 우리 9.11처럼 비행기가 때려 박아도 혹은 지진이 나도 해일이 나도 끄떡 없어야 됩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안 되겠죠. 미국 원자력 협회 NRC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단체입니다. 여기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너희 그래 뭐 맞는 거 알겠는데 너희 물건 가져와봐. 그리고 검사가 뭐 2년이 아닙니다. 5년, 6년, 5년, 10년 이렇게 걸려요. 왜? 안전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실험실 데이터로 합격 이런 나이브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주항공 같은 게 있죠. 우주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기술적 해자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중국이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진도 좋습니다. SMR의 전 핵심이라고 봐요.
뭐 콘크리트 공구리 쳐서 뭐 그 원전 짓는 거, SMR 짓는 거 그거 한철 장사입니다. 짓고 나면 땡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고 SMR 건설하고 나서 그러면은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고준위 폐기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걸 보관할 것들도 만들어야지. 뭐 땅에다 박을 수 없잖아. 습식 냉각수로 방사선을 막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SMR은 건식 보관함이 무조건 필요하다. 답 나오죠? 여기 다 말해줬다. 근데 그래요. 말해주는 이유가 있죠. 이제 개화가 될 겁니다. 급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리 핀업 그리고 단테님 식구들, 시청자분들한테는 지금쯤 알려줘도 되겠다. 그래도 늦은 건 아니거든. 한번 관련주 공부해 보시고 거의 개화 단계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좀 비슷하게는 대창 솔루션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대창 솔루션은 기억나죠? 저준위 폐기물 1등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뭐 상을 간 거고 원자력 뭐 계측기 이런 것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SMR 하면은 그거 정도는 인정하는데 하지만 그거 마진 나와봤자 그거는 누구나 대체 가능하거든요. 기술력으로 그거를 웬만하면 따라잡아요. 저는 중국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잡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건식 보관함 이거는 대체 불가능하다. 못 따라옵니다. 절대 못 따라와요. 기술력이 한계가 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재료로 보면은 야 마블 스튜디오 미루 마블입니다. 마블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재료죠. 개별 재료는 좋습니다. 그다음 원전 쪽은 봐야겠죠. 원전 해체 쪽으로 보면 건설과 해체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기자재 납품하는 그런 것들은 안 올랐죠 오늘.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오른 것들이 찐이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로 봤을 때 마진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한전 KPS,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시리즈가 오른 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INC 이거 제가 언급했었나요? 아 차트가 좋아. 차트가 차트가 좋습니다. 이게 앞에 상승 파동 정확히는 올리고 요런 거거든요. 요 파동에서 나오는 하락이 안 좋으면 보통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역대급 거래량 터트리면서 틀었어요. 그럼 이 거대한 파도 제가 대형주는 어떻게 흘러간다 했죠? 파도가 엄청 커지면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파도가 엄청나게 커지는 파도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 재료도 섹시하네. 앞에 이건 뭘 올라갔습니까? 트럼프 인맥 이런 걸 올랐죠. 그래 사실 이런 것들이 본 재료 메인 재료는 틀린데 뭔가 다른 그러니까 어거지를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호흡이 길죠. 추적을 해야 됩니다. 뭐 크게 보면 밥그릇 1번, 2번,
2번에서 3번 자리로 연결되는데 3번 자리 특징이 뭐죠? 파동이 큽니다. 이런 식의 파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재료가 잘 붙으면은 오히려 쭉쭉 올려두고 내려간 다음에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이 앞에 패턴과 비슷한 3번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3번 넘기면 이제 4번 슈팅 자리죠. 근데 파동이 크기 때문에 보다가 보여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외국인 특화 결제 시스템, 신세계 INC가 알리바바랑 제휴했었죠. 중국 쪽.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쿠팡 때리기. 쿠팡 때리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형마트 때리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 C커머스. 중국 애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수혜주 좀 찾아보니까 신세계 INC가 알리바바랑 제휴를 했네. 오, 괜찮네.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땐 그 재료가 좀 더 그 재료도 크다.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애경산업, 잠깐만, 애경산업, 잠시만, 뭐야, 왜, NXT가 안 된 건가? 그쵸, NXT였네. 2만 원 같네요. 목표가 18,200이었습니다. 18,200. 여기 갔을 때 얘기 안 했죠.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갈 거니까. 이건 넘길 거니까. 그래서 대체거래소에서 쐈네요. 딱 매수 밴드 딱 지켜주고 가네. 자, 그 다음에 원전 해체, 소버린 AI, 한전 시리즈. 그렇으면 재료 보면은 원전 재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다. 오르비텍 대장이니까 오르비텍 보셔야 되고, 내일입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 이것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스튜디오 미르도 재료적으로 좋다. 이 정도로 오늘 탑 30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분 시황에서 이제 우리 블로그에다 올리는데 이제 여기에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료란이라서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고, 유료랑 같이 있는데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거 내용 한꺼번에 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사실 어제 그 유튜브 그래 아니 업로드를 했는데 그래 업로드 다 된 거 보고 저는 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뭐 댓글이 뭐냐, 그 영상 커뮤니티 댓글 보는 맛에 하잖아요. 댓글이 있나 쭉 보는데 이 뭐야, 뭐 업로드 중입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뭐 업로드 완료된 거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업로드해서 올렸죠. 그때 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도 괜찮죠. 주 단위로 목금, 약간 복습하는 거지 안 까먹게. 목금 남북경협주 좋았고, 최근에 뭐가 좋았는지 알면은 순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에너지 방산 이란 이슈, 석유 이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 국장보다도 이 에너지 시장, 에너지 마켓, 에너지 선물 시장의 그런 흐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 큰 돈의 흐름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그 세력들이 에너지 가격을 올리려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특히 가스 뭐 때문인지 몰라. 재료를 찾아보는데 아마 그 유럽의 그런 러시아 에너지를 안 쓰고 또 미국이 LNG 가스 캔다 하잖아요. 그럼 그 간극에 있어서 아직 뭐 가스 캐는 게 아니니까 간극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유럽 입장에서는 미리 에너지를 그 공급 받아놔야 되니까 우크라 러시아 휴전이랑 둘째 치고 뭐 휴전 소식이고 말건 간에 또 안 할 수도 있잖아. 못 믿는 거지. 그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다음 또 이란 이스라엘 이런 이슈도 있고, 사실 이란 이스라엘 이슈 때 가스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가만 확 올랐지. 그래서 가스는 다른 좀 건실한 재료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유가는 확실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유가도 차트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국장이 제가 목표로 했던 3천을 찍었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3천 다시 도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3천 넘길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위험은 위험 신호가 계속 그 시끄럽게 막 내 귀에만 들리냐? 내 귀에만 들려? 앵앵앵앵 거리고 있어. 계속 앵앵앵 거리고 있어. 이제 그런 좀 단적인 예가 뭐 단타 난이도가 올랐다. 물론 강하게 간 것들 또 있지만 일반적인 단타 난이도가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이 저번 주 수요일부터 포착이 됐고 지금 계속 앵앵앵 올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더라도 3천 넘기고 양봉 쫙 뽑았다가 다음날 음봉으로 그 양봉을 덮는 약간 그런 흐름 정도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윗꼬리 양봉 안 만들고 꽉 차게 올린 다음에 뭐 개파라고 내리던 개파락 음봉으로 내리던 뭐 그런 흐름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나오면 얼마? 10% 정도는 열려있다 보면 됩니다. 10% 8% 10% 정도는 지수가 지수가 열려있다 봅니다. 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시장이 뭐 좋던 뭐 3천 간다, 오히려 뉴스들이 뭐 3천 간다 뭐 가즈아 뭐 이런 거 지금 뉴스들이 그럼 더 그럴수록 불신이 생겨. 제가 시황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말 믿으세요.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뭐. 그래서 수요일은 뭐 AI 빈테크 테마 연속성이 목요일 날 있었죠. 물론 다른 종목으로 됐지만 한국정보인증, 매크로 시황, 개인 수급 요걸 하나 넣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거를 AI한테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 나가는 거지. 그렇게 강화 학습을 시키고 이 프롬프트를 애초에 처음에 잘 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우리 연금 스윙 OT 소개 방송 하면서 AI 좀 어떻게 쓰면 좋은가, 주식용입니다. 그런 것들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주간 5일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5일 캔들이라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일 바뀌는 거지. 뭐 화요일부터 다음 주 뭐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5일 단위로. 근데 이제 데이터 수집이 당일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특히 예탁금 이런 것들은 거의 이 거래일 전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흐름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확실히 예탁금 많이 올려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수급으로 3천원 넘길 수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이 제가 볼 때는 그게 트리거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숨어 있나?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 뷰가 바뀐다면은 3천 넘기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뭐 하루 이틀로 단정 지을 수 없죠. 덜 먹더라도 단타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중장기 종목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투자증 어제 그제 언제 말했냐 더블 찍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투자증권 같이 인생주 더블 가고 더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더블은 아니고 한 50%는 온 것 같아. 50%는 온 것 같고 또 다른 거 뭐 있냐? 40%짜리 있고, 그죠? 60% 40% 이렇게 있다. 인생주 4개인데 4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10배거짜리는 이제 막차 떠난 것 같아요. 막차 떠난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서 더블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40%입니다. 40%도 싸. 지금 점점 이제 비싸지겠지. 가속도가 붙겠지. 비싸지는 게 주식이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분 시황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 중국 전일 또 금일 뭐가 올랐나 정리를 하죠. 재밌어. 중국 시장에 오른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연결이 됩니다. 뭐 증권주로 보이지만 뭐 벤처 투자도 될 수 있겠죠.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주, 우리 AI 올라가는 거. 확실히 진보 정권이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포착을 하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황을 잡아내고 좋은 재료를 뽑고 여기서 이제 제가 코멘트죠. 가스석유 관련주 계속 집중. 왜 그런지 비율을 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못 들었을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가스나 유가 오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파월한테 그러니까 FOMC 연준한테 압박을 주는 거죠. 금리 내려라. 그리고 실제 트럼프 지지 세력인 셰일가스 뭐 드릴 베이비 드릴 했잖아요. 거기서 셰일가스는 채산성이 특정 가격 이상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이면 얘네들이 이제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많이 오르는 거, 급하게 오르는 것도 급하게 내리는 것도 안 좋아. 딱 이 정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을 박살내는 것보다 이란 스스로 체제가 바뀌는 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고 지도자 하네미 이 사람이 뭐죠? 어떻게 보면 독재자면 독재자. 신정 정치잖아요. 내가 곧 신 아래 내가 있고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쉽게 내릴까요? 뭐 쫄 수야 있겠지. 근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게 종교에 엮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팔라비 왕조 그 왕권 이란의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이제 뭐 숙청을 나가게 하고 신정 정치를 세웠는데 하네메이란 이 사람의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완전 광신도였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최고 지도자로 안 뽑아주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교리에 따르는 그런 거에 미쳐 산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애초에 삶 자체가
이슬람이 아니고서야 최고 지도자로 뽑히지 않았겠죠. 그걸 따져봤을 때 광신도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핵을 쏜다 이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걸 다 포착을 하고 정말 핵무기 가지기 전에 습격을 한 거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른 방식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테러, 극단적인 테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봉쇄를 하는 게 완벽한 봉쇄는 안 되겠죠. 봉쇄하면 바로 미국이 폭격할 거니까. 제가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 곳이나 이스라엘과 조금 친하다 싶은 곳에 아무 곳이나 폭탄 테러를 해버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진짜 그 갈 때까지 간 광신도의 그런 광신도가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원유랑 가스 차트 보세요. 차트 너무 좋아. 차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돈의 흐름은 무시 못 하거든요. 유가 올라서 환영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빨리 이걸 마무리 짓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방관할래. 이스라엘 너희가 어차피 점령 못 하잖아. 폭격 말 건데. 그러면 장기간 대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소강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란 이스라엘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뭔가 유가를 특정 가격 이상 올려두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대북 원전이 대표죠. 그래서 원전 계속 오르고 있죠. 최근 강했던 것들. 이미 올랐으니까 또 내일은 또 다른 시황을 말씀드리겠죠. 자, 요렇게 5분 시황 리포트 시황 어떤 걸 했냐 요거 말씀드렸고 아까 그 재료는 미래 에셋 벤처 그거 봤습니다. 10%밖에 안 올라서 자, 관심 종목 좀 보면은 비나텍, 위세, 아이텍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나갔죠. 위세가 파동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도 높습니다. 손익비가 좋아요. 제가 볼 때 12% 내려온다. 이 저점에서 그냥 지지 나올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시총이 작다 보니까 얘를 일부러 깨고 종가상 회복하는데 종가상 일부러 이탈시켜 놓고 며칠 그 근처에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거 안 보려고 확실하게 여기까지 내린 겁니다. 비나텍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뚫으면은 1년선 터치할 법한데 터치 안 하고 5일선을 밟고 있다. 재료 보니까 수소에서 중요한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다. 거기에 ESS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SNW 대원미디어 위드텍 이게 종배용입니다. 종배용으로 얘네들이 나온 건데 위드텍은 튀어버렸어. 근데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위드텍 대원미디어는 좀 높은 자리죠. 그래서 얘는 높은 자리지만 뭐가 있냐면은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 얘 캔들의 크기를 보세요. 17% 가는데 얘 11% 올랐어. 물론 여기까지 합치면 한 15% 되지만 20%짜리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10% 올랐다는 거는 10%짜리 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다. 그 기대감. 다행히 시간에서 그렇게 갭도 안 뜨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0%짜리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SNW는 이런 작은 박스를 넘긴 봉 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위에텍은 뭐 시간에 상 갔기 때문에 내일 좀 등락이 좀 셀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움직 보면은 10% 올랐지만 20% 10%더 갔네. 갭 떴지만 더 갔네. 뭐 그런 것들을 사례를 살펴보면은 갭 떴지만 10% 갔네.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10% 갔다 10%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7, 8%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CG트로닉스까지 해서 종배용이지만 내일 에너지도 있을 수 있다. 먹을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챙기면 될 것 같고, 오늘 단테 시그널에서 제가 압축한 종목은 대한유팜입니다. 손절가가 여기더라고요. 그럴만해. 왜 그렇죠? 앞에 나왔던 이거를 넘긴 뒤에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넘긴 최저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 1파라는 거지. 1파가 좀 길죠. 1파 이 정도네. 한번 반등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2파 구간이고 3파가 나오는 자리,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어제 가르쳐 드린 거 240 눌러서 어떻게 거래량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자. 매물대가 저 위에네요. 괜찮네. 뭐냐면은 매물대를 체크해가지고 얘가 위에 거슬리는 게 있냐 없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거슬리는 거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지도 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내려오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도 이게 시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네.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는 정도로 해서 내려오면은 그 과심 종목에 넣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넘기기에는 성급해. 재료가 있던지, 어떤 재료로 갈까? 석유? 석유로 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소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합격 나올 것 같아. 피드백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 금요일이고요. 화이팅!